안녕하세요, 입덕들 세입스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2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만 명 기념 오랜만에 Q&A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인스타를 통해서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해놨고 차근차근 읽으면서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의대 아니고 공대에 가셨나요? 이 질문이 진짜 그 수시 합격 발표 영상에 많이 달렸고 의대 안 간 거 후회할 거다 이런 식의 조금은 무례한 댓글들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제가 상공과를 택한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의대에서 배우는 공부 분야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관심이 별로 없었고 제 성향과 맞지 않았어요. 아무리 안정성이 주는 메리트가 크다고 한들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고 저의 성향이 있는데 그것과 너무 그 공부가 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공대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저에게 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정한 트랙보다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가고 싶었어요. 의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양한 의사분들이 계시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가고시라는 정해진 시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공대는 내가 어떻게 삶을 개척해 나가냐에 있어서 좀 더 다양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서울대여서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합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단순히 공대에 가서 공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도 배워보고 문과 사람들과도 얘기해보고 이런 걸 정말 원했거든요. 근데 서울대에는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분야에 최고의 탁월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허브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주는 배움과 거기서 제가 형성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매우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조언 아닌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당연히 저도 어느 순간 이 선택을 후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잘 살 자신 있고 제가 내린 선택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멘탈 관리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 멘탈이 단단해 보인다, 멘탈 관리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되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잖아요. 아, 내가 20번 시험 잘 볼 수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안타깝게 이걸 틀려가지고 못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들을 평가할 때는 아, 쟤 그냥 3등급이네, 쟤 2등급이네, 쟤 잘하지도 않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 자신을 납득시킬 필요도 없고 저에 대해 굉장히 일부만 아는 사람들이 제 전체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제 자신한테만 떳떳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서 멘탈이 잘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에 대한 영상은 제가 좀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할 얘기가 많아지면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상공과 안 갔다면 무슨 과 갔을 것 같나요? 저는 상공과를 안 갔으면 문과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이과에 왔긴 했지만 계속 문과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문과와 이과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탐색했던 것이 상공과이기 때문에 만약 상공과가 아니었다면 문과 쪽에서 미디어나 통계학과 아니면 언어학과 이런 데를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공부하기 싫을 때 대처법. 네,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정말 약간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생활 동안 딱히 슬럼프가 있었다거나 공부를 너무 하기 싫다고 느꼈던 적은 없었어요. 그냥 성적이 떨어지면 아, 내가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이 성적을 올려야겠다, 그런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했어서 딱히 공부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그냥 지금 당장 너무 좀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면은 잠깐 산책을 하거나 노래를 듣거나 기분을 환기하고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좀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했어요. EBS 문학작품을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성적이 제일 안 나왔을 때 점수가 어땠나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전교 2등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은 없고 계속 전교 2등을 유지하다가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하고 내신상으로는 2학년 2학기 때 1.35였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때였어요. 제일 성적이 많이 떨어졌던 때여서. 근데 다행히도 3학년 1학기 때는 1.0이 나왔죠. 자, 여섯 번째는 자신감, 자기 확신 키우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그냥 답이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떳떳할 만큼 내 자신이 감동할 만큼 노력하면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제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는 그런 감정을 잘 느껴보지 못했지만 내신 공부를 하면서는 아, 진짜 이 과목만큼은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없을 거다, 내가 제일 잘 볼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공부를 하면 1등급 아니면 1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얼굴 공개하실 생각 없나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고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20살 되면 시원하게 얼굴 까고 유튜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른이 된다는 거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제 얼굴이 공개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 확답을 가지지 못한 것 같고 제가 찍는 콘텐츠에서 제 얼굴이 나오면 좋기야 할 거고 또 얼굴이
얼굴이 나오면서 찍을 수 있는 영상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당장은 제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고민 중이다. 당분간은 없다. 그렇지만 뭐 타 채널에 출연해야 하거나 더 큰 기회가 왔을 때는 고려해볼 의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고등학교 때 핸드폰 쓰셨나요? 네, 저는 사실 계속 스마트폰을 썼고 내신 공부할 때는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 다 지웠는데 사실 수능 공부할 때는 그냥 쉬는 시간에 유튜브 보고 인스타 하고 그랬습니다. 수능 3주 전부터 인스타만 비활 탔고 유튜브는 그냥 계속 봤어요. 근데 저는 자제만 된다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유튜브를 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9번째, 노래방 가서 무조건 부르는 노래. 제 18번 곡은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이고 그리고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를 제일 많이 부르고 최근에는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랑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를 많이 부릅니다. 10번째, 아침 매일 드시나요? 네, 저는 아침을 정말 거르지 않고 항상 먹어왔어요. 그래서 항상 삼시세끼 잘 챙겨 먹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막 끼니를 거르면서도 공부를 했는데 그때 건강이 정말 급속도로 악화되고 고3 때 진짜 많이 아팠어서 그때 아팠던 이후로는 무조건 규칙적으로 삼시세끼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끼니를 거르면서 공부하는 거는 진짜 비추입니다. 진짜 건강에 안 좋고 진짜 안 좋으니까 규칙적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11번째, 좋아하는 가수. 저는 되게 많은 사람들의 노래를 듣는데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너드커넥션이고 그리고 잔나비랑 검정치마 같은 인디 밴드도 좋아하고 잔나비를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걸그룹 노래도 진짜 많이 듣는데 4세대 중에서는 에스파랑 르세라핌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힙합도 많이 듣는데 그래도 힙합 중에서는 서동현을 제일 좋아합니다. 빅나티. 12번째, 이상형. 저는 설명하자면 기회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외모는 준수하고 170만 넘으면 큰 상관이 없다. 두 번째로 나와의 낭만을 공유할 수 있고 대화가 편안하고 재밌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화가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성적이지만 감정적이면 안 돼요. 너무 감정이 큰 폭으로 움직이면 안 되지만 감성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면 살짝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고양이랑 강아지를 만날 수 있으니. 그냥 농담이고 아무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3번째, 좋아하는 책. 저는 딱 한 권의 책을 인생에서 꼽으라 라고 하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꼽을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인데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어도 되게 좋은 말이 써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 그 책에 아무 페이지나 펼쳐보면 항상 해답을 준 책이었어요. 그래서 명상록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굉장히 좋아하고 인상 깊게 읽었던 문학책은 이방인입니다. 14번째,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있나요? 혼자 여행할 생각 있나요? 저는 여행 가고 싶은 나라 너무 많죠. 근데 저는 유럽도 너무 가보고 싶지만 유럽보다는 북미 쪽에 좀 더 끌리고 일본어를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게 돼서 내가 일본어로 자유자재로 대화하면서 일본 여행을 하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혼자 여행도 진짜 가보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걱정이 좀 많으신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 되는데 전 조만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여행을 떠날 의향이 100%예요. 100%. 15번째, 겨울방학 때 가장 하고 싶은 것. 일단 저는 지금 너무 이 삶이 만족스러운데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공부 많이 하고 언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코딩 공부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2월 달에 서울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겨울방학 내내. 16번째, 키 몸무게. 사실 이걸 알려드려서 뭐하나 싶지만 키는 170이고 좀 큰 편이고 몸무게는 그냥 한 50 초반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맨날 바뀌니까. 17번째, 퍼스널 컬러 뭔가요? 저는 제가 격쿨인 줄 알고 살았는데 봄웜 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격쿨처럼 화장을 하다가 봄웜라로 싹 바꾸니까 왜 받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화장은 훨씬 예쁘고 훨씬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따뜻한 이미지의 옷들도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18번째, 지향하는 패션 스타일. 사실 제가 고등학교 내내 공부만 하고 진짜 꾸미고 이런 걸 잘 안 했어서 제 스타일이란 게 딱히 없는데 저는 굳이 꼽자면 르세라핌 같은 스타일로 사복을 입고 싶어요. 뭔가 건강함이 느껴지고 스포티한 그런 느낌의 옷들을 입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요. 뭔가 건강하고 길쭉길쭉함. 19번째, 평소 옷은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저는 아직 인터넷으로 옷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사고 그렇게 비싼 브랜드는 잘 많이는 안 입고 보통 스파오나 아니면 코엑스 같은 데 있는 적당한 가격대 여성 옷 가게들 그런 데서 옷을 많이 삽니다. 20번째, 좋아하는 음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이고 원래는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자극적인 음식 진짜 거의 안 먹고 좀 프레쉬한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디저트류를 많이 먹진 않지만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21번째 질문. 카페인 수험생활 중에 드셨나요? 아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막 카페인을 때려 부으면서 공부를 하다가 약간 부작용이 너무 심하게 와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는 정말 단 하나도 마시지 않았고 말차 라떼 정도가 최대였어요. 22번째 질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셨나요? 저는 고3 때는 산책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동할 때 노래 들으면서 걸어가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너드 커넥션 덕질했던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되게 도움됐고, 여돌 교차 편집 보는 것도 재밌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소소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23번째 질문. 교환학생 가고 싶으신 생각 있나요? 네, 저는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교환학생 갈 생각이고 유학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점을 열심히 잘 따볼 생각입니다. 24번째 질문. 새해 첫날에 뭐 하셨나요? 저는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카운트다운을 하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오면서 서울 위를 달리는 버스에서 이승열의 나라랑 김동률의 출발을 들었는데, 딱 몽롱한 상태에서 버스에서 그런 노래들을 들으니까 내가 진짜 어른이 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되게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25번째 질문. 1월 1일 무슨 노래 들으셨나요? 저의 올해 새해 첫 곡은 김동률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20대의 출발이니까 그 노래를 들었고, 그 노래 마지막에 가사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또다시 나는 떠나네 저 넓은 세상으로, 이거거든요. 너무 제 상황과 맞아 떨어져서 딱 그 가사를 들으면서 기분이 되게 뭉클했어요. 26번째 질문. 좌우명이 뭔가요? 저는 막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될 좌우명은 없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루하루를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제 삶의 좌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8번째 질문.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요? 저는 항상 뭔가 인생의 최종 목표, 뭐가 되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 주어진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자 이런 스타일에 가까웠고, 뭐 당연히 그래도 서울대는 가고 싶었, 서울대 가자 이건 있었죠. 근데 딱히 삶에서 내가 꼭 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목표는 없어요. 저는 그냥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게 여기고 즐기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최고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9번째 질문. 새해 목표가 무엇인가요? 제 새해 목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많은 평가와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 나가기. 이거는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가 한 다짐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 많이 하기. 학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언어 공부나 책 읽기,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세 번째, 내 스타일 찾기. 제가 뭘 입었을 때 제일 잘 어울리고 어떻게 화장하고 어떻게 머리하는 게 제일 잘 어울리고, 그런 외적 이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추구해야겠다, 이런 내적인 방향도 함께 고민을 할 거예요. 네 번째, 좋은 사람 많이 만나기. 대학에 가서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진짜 내가 나다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제일. 그리고 마지막 질문. 30번째 질문. 20살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잘 믿기지 않고 내가 어른이라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딱 20살이란 나이잖아요. 뭘 해도 두렵지 않고 뭐에 도전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일, 해낼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으면서 많은 좋은 추억을 쌓아나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독자 2만 명 감사합니다. 안녕!